안녕하십니까. PD 대리입니다. 예, 50-50 사태 계속 기사와 뉴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. 저도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뭐 레카 채널도 아니고 저도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. 예, 좋게 해피엔딩으로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예,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, 광고 제가 조금 짧게 장사의 신처럼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핸드폰은 갤럭시, 책 살 땐 예스24, 티켓, 쇼핑, 인터파크, 시계는 카시오, 그 다음에 독서 앱은 텍스처. 이렇게 광고가 들어온 건 아닌데 광고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이 큐피트 그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저번에 짧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. 이게 뭐 안성일 그 대표가 다 자기 이름을 올렸다, 회사 이름을 올렸다, 막 이게 좀 황당하다, 뭐 이런 내용으로 짧게 올렸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처음에 뉴스에 밝혀지면서 저도 저작권을 작업하면서 뺏겼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요즘 작곡가들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근데 저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뺏긴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도 조금은 뭐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 비기닝 50-50 큐피드. 저는 이 뉴스가 딱 나왔을 때 이게 저작권이 뭐 이렇게 등록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딱 왔어요. 예. 일단은 안성일 대표가 이 곡을 뭐 2천 곡을 다 들어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곡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곡을 큐피트를 선정을 해서 음반 제작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 이 저작권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을 때 스웨덴 학생이고 저작권을 다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작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. 예. 제 내피셜입니다. 제 내피셜입니다. 그래서 나이도 어리고 지금 음악학교 학생이고 그 스웨덴의 저작권 협회에 가입도 안 된 이제 신인 작가 뭐 이런 작가 그래서 이런 작가 곡을 그대로 저작권까지 사서 본인 이름으로 등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웬만한 작곡가들 또 기존에 저작권 협회에 가입돼 있는 작곡가들 프로로 하시는 분들은 저작권까지 다 팔라 그러면은 또 K-팝인데 절대 안 팔겠죠. 예. 예, 요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. 그래서 제가 저작권 전문 변호사하고 한번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. 일단은 그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 큐피드 곡에 대해서 한국 저작권 협회에 저작권 지급 정지 가압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가압류를 서로 이게 합의가 안 되고 풀어주지 않으면은 안성일 씨 사후 70년까지 이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. 뭐 이거는 법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본청인 어트레트 측에서 이 프로듀싱을 다 이렇게 일임을 하지 않았습니까? 안성일 더기버스 측에 더기버스는 이 하청을 받아서 이 프로듀싱을 곡을 사고 프로듀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저작권이라는 이 수익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본청에다가 어트레트 측에다가 또 말을 하지 않고 본인 이름으로 저작권을 다 올렸죠. 한국 저작권 협회에.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수익이 또 따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해서 본인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소송 여지에 따라서 저작권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다. 어트레트 측 전홍준 사장님이. 그리고 카톡 내용이나 이제 녹취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성일 대표가 뭐 그거는 3개월 있다가 뭐 그 퍼블리싱이 바뀌게 됩니다. 뭐 이렇게 하고 분명히 본인이 하청 업체로서 그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예,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큐피드 곡에 대한 그 지급 내역, 세금 계산서 이런 부분들이 더기버스하고 어트랙트 측에 증빙 자료가 다 있죠. 예, 그래서 제가 물어본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제 생각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, 승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더기버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. 인보이스 내용, 서로 오고 간 인보이스 내용 중에서 어트랙트 측에 계약한 내용은 뮤직 프로덕션 피, 그러니까 음악 비용을 뭐 얘기한 계약 내용이고, 그 다음에 이 스웨덴 학생들과 했던 인보이스 내용에서는
뮤직 인텔렉튜얼 프로퍼티 라이트 피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장은 어트랙트 측에는 이제 곡비만 계약을 했고 이 뮤지션들하고는 이 저작권을 계약을 했다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본청과 어트랙트 측과 사전에 협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저작권을 사가지고 오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등재를 하겠다. 본인 회사 앞으로 등재를 하겠다.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 모두 다 비공개로 뭐 한다고 하고 이제 법정에서 밝히겠다.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소송으로 이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멜론에는 아담, 그다음에 뭐 맥, 그다음에 루딘 뭐 이렇게 이제 세 명이 그 스웨덴 학생인 것 같아요.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내역을 보면은 시안, 안 이렇게 하고 더기버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등재가 돼 있죠. 요 부분은 왜 그랬는지 추측을 해 보자면 일단은 음원이 먼저 발매가 되잖아요. 예, 저작권은 뭐 나중에 발표가 된 다음에 그 음원 가지고 이제 저작권을 등록을 하는데 일단 음원에 이제 등록됐을 때는 이 외국인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기가 사온 게 확인이 되겠죠. 이건 누구나 다 보는 거니까 뭐 전홍준 대표님도 보고 그 가수들이나 일반 대중들도 다 보니까 아, 외국인이 작곡을 했구나. 본인이 이것을 작곡으로 올리려면은 여기에도 이제 본인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. 뭐 시안 안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이름이 들어가고 뭐 더 기버스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. 일단은 대중들이나 뭐 전홍준 대표님 모든 이제 관계자들한테 외국 작곡가한테 받은 곡이고 외국 사람의 곡이다. 외국 작곡가의 곡이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. 저작권 협회는 일반인들이 뭐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? 전홍준 대표님이나 뭐 관계자들이나 들어가 볼 수 있는 건데 거기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다 이렇게 자기 지분으로 올린 거죠. 더기버스, 시안, 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비율도 요율도 굉장히 다 다르게 했고 여기 이제 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는 그 내역을 이렇게 작사 작곡 이렇게 보면은 키나 이 멤버죠. 예, 50-50 멤버 이 래퍼는 이제 본인이 그 랩을 만들고 가사도 썼기 때문에 예, 키나는 뭐 저작권이 누구한테 바뀌건 똑같이 빼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저작권료를 계속 받게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. 그리고 백이사라는 분도 여기에 저작권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. 일단 음악에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한 배를 타는 거죠. 예, 저작권에 같이 등재를 하면서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 사람을 속이고 자기가 실질적인 이득을 저작권료를 취하려는 약간 기망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상되는 부분은 일단 스웨덴 작가 아담, 그 다음에 루딘, 그 다음에 맥 이렇게 세 학생의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분들이 저작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본인의 이름들을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안성일이 그 요구를 들어줬을 수도 있지만은 뭐 그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. 일단은 음원 유통 사이트에는 이렇게 이제 원작자들 이름을 써놓고 저작권 협회에는 본인 지분으로 다 가져갔다는 거 그리고 이 작업 과정에서 그 카톡 내용이나 뭐 녹취 내용 보면은 저는 뭐 소수점입니다. 저작권이 소수점입니다. 또 뭐 3개월이 있으면 퍼블리싱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는 저작 인적권에 대해서만 내가 판 거다.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는 거죠. 그래서 애초부터 기망을 했다. 그리고 본청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또 나오는 그런 이득에 대해서든 본인이 취하려고 했다.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 거죠. 그래서 이 세 명의 스웨덴 학생들이 어떤 저작권 포기 각서를 썼는지, 어떤 서류를 썼는지, 양도 양수를 정확하게 법적 절차로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금액을 얼마를 받았는지 9,000불을 주고 저작권과 곡비를 다 판 것인지 아니면 더 돈을 더 주고 또 곡비는 9,000불 주고 저작권은 나중에 따로 또 계약을 해가지고 저작권 양도를 다 받은 건지 아니면 5, 6,000불 해가지고
곡비와 저작권료 이것을 다 양도를 받아서 사온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제 생각에는 한 5, 6천 불 주고 곡비와 저작권료까지 다 가져왔을 수도 있다. 예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안성일 대표가 또 오래 했던 사람이고 또 대형 글로벌 기획에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 포기에 대한 그런 서류는 좀 철저하게 제가 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예. 일단 지금 빌보드 17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작곡가들도 자기가 그 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이제 가족들이나 법적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확인해 볼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이. 그리고 스웨덴 저작권 협회에 문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원만하게 잘 해결이 빨리 돼야 된다.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전홍준 대표님이 이 내용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영화 2편은 나온다.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진짜 아직 시작인 것 같습니다. 예, 끝없이 나올 것 같아요. 예, 참, 이 무법천지, 참, 범죄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, 참, 황당하고, 이 사회가 정직하고 또 믿을 만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올바르게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, 50-50 큐피드 저작권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. 저 개인적인 말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아는 선배 또 조용필 선생님의 곡을 썼던 선배 작곡가님이 일본 가수한테 곡을 예전에 줬다고 합니다. 예, 일본 저작권 협회는 그게 굉장히 예전 일이거든요. 음반이 어디서 팔려나갔고 어디서 방송됐는지 그게 그냥 쫙 그냥 영수증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빈틈이 없이 저작권료를 지급을 한다고 해요. 우리나라는 이제 뭐 방송 매체, 인터넷, 뭐 유흥업소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얼마 합산해가지고 이렇게 보태주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주는 게 아니라 선진국처럼 좀 철저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래도. 그리고 말 나온 김에요. 제가 저작권 이렇게 도둑맞은 이런 곡들이 쭉 있는데 일단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저작권료 받을 만큼 많이 받으셨으니까 지금 이름을 원 저작자한테 돌려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. 예. 제가 뭐 유튜브를 하면서 또 유명해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예. 폭로를 할지 또 어떻게 뭐 돌변을 할지 모르니까 조용하게 이렇게 원작자한테 돌려주셨으면 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른 소식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